안녕하세요. 혹시 아주 큰 깨달음이나 인생의 전환점 같은 걸 딱 경험하고 나서요. 막 에너지가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속이 텅 빈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치 목적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내비가 딱 꺼진 느낌. 뭘 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좀 희미해지고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그 낯선 공허함에 대해서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영적 각성이나 아니면 큰 내적 변화 뒤에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 시스템이랄까? 그게 다시 세팅되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좌절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걸 같이 한번 탐색해 봤으면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현상은 사실 심리학자 카이 융이 말했던 자기 실현, 그러니까 개성화 과정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힘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표면적인 접근을 좀 넘어서요.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다시 만들어지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핵심은 이 공허함이 진짜로 텅 빈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잠재력을 품은 공간이라는 데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좀 짚어볼 건 이 깨달음 뒤에 공허함이라는 거요.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걸 알게 되면 삶이 더 명확해지고 활기찰 것 같은데 오히려 방향을 잃고 무기력해진다니.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건 결코 실패나 퇴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동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 아니면 사회적인 인정 욕구, 혹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추진력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오래된 임진이 그냥 멈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게 바로 비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음, 낡은 운영체제가 종료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를 막 움직였던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남들한테 멋지게 보여야 해 같은 그런 목표들이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지 않으면서 오는 일시적인 엔진 꺼짐 상태군요. 네, 큰 산을 하나 넘고 났더니 다음 산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함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비어진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동기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에요. 자료에서는 이 변화를 자아가 밀어붙이는 동기에서 내면 깊은 곳, 영원히 끌어당기는 동기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자는 주로 외부 평가나 내 안의 불안감에서 시작돼서 우리를 좀 조급하게 만들죠. 그리고 종종 몸에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주고요. 반면에 후자는 훨씬 더 조용해요. 내 안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우러나오는 그런 끌림에 가깝습니다. 이 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아 동기는 에너지를 좀 소모시키는 경향이 강해요. 마치 연료를 막 태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동차처럼요. 근데 영혼 동기는 그 활동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적어도 막 소모시키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충만감을 주는 거죠.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혹은 이게 진짜 나다운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요. 예전엔 목표 달성하려고 막 스스로 채찍질했다면 이제는 그런 방식이 뭐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내면에서 아, 이거다 싶은 느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솔직히 이 공허한 시기 이거 견디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빨리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이 빈 공간을 채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아니면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나? 하는 불안감 같은 거요. 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조급함이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요. 그렇게 서두르는 게 오히려 새로운 동기가 이렇게 싹 트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공허함을 결핍 상태가 아니라 마치 씨앗을 품은 땅이나 임신한 공간처럼 봐야 한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의식적인 기다림? 그러니까 동기적 단식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막 뭔가를 쥐어짜내려고 하기보다 내면에서 아주 미묘한 신호나 자연스러운 끌림이 느껴질 때까지 그 공간을 좀 지켜봐주는 여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제시되더라고요. 이 단계들은 마치 내면의 연금술 같아요.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체 혹은 네 그래도라고도 부르는데요. 검은 단계라는 뜻이죠. 과거의 나를 규정했던 정체성, 야망,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였던 동기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지금의 나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애도하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잊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 이런 의미였지. 그 덕분에 내가 이런 걸 배웠지. 하고 충분히 돌아본 다음에 이제는 놓아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나, 그리고 나를 움직였던 그 옛날 동기들을 막 비난하거나 후회하는 대신에요. 건강하게 애도하고 감사함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애도라? 보통은 과거는 빨리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잘 이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군요. 어찌 보면 진짜 필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자주 건너뛰는 단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 해체와 애도를 통해서 공간이 좀 생기면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응고 단계 혹은 알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단계죠. 여기서는 능동적 상상, 액티브 이매지네이션이라는 융의 기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은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 감정, 신체 감각 같은 것들을요. 전혀 검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거나 그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논리적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꿈을 기록하듯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아주 강렬한 느낌,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새로운 동기의 씨앗, 새로운 방향의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그럼 자연스럽게 통합, 루베도 단계가 되겠군요. 붉은 단계. 능동적 상상을 통해 얻은 그런 좀 모호한 이미지나 상징들, 그 씨앗들을 그럼 어떻게 현실의 삶하고 연결시키나요? 그냥 머릿속에 신비로운 경험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능동적 상상에서 발견한 실마리들을 가지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삶을 조금씩 다시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하고 엄격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면의 아주 미묘한 부름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동시성?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게 반응해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능동적 상상에서 숲, 아이들, 가르침 같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떠올랐다면요. 그것의 완벽한 의미를 막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근처 숲 유치원 활동을 구경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짧은 봉사활동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행동과 연결해보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행동을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편안함, 활력, 충만감 같은 거 이걸 섬세하게 감지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융이 말한 개화성, 즉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 그 여정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틀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모습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와, 이런 융의 통찰이 개인의 깊은 내면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유용하지만 자칫 너무 추상적이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행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세 단계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5단계 실천 방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5단계는 방금 살펴본 해체, 응고, 통합 과정을 실제 삶에서 한 걸음씩 이렇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뭐랄까 일종의 내면 탐험지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당신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단계 의식적인 애도입니다. 권장 기간은 한 7일 정도고요.
매일 약 10분 정도 시간을 딱 내서 과거에 당신을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힘을 잃은 동기나 야망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욕구를 애도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욕구 덕분에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긍정적인 점 한 가지, 그리고 이제는 그 욕구를 놓아주는 이유나 느낌 한 가지를 간단히 적으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매일 다른 과거의 동기나 정체성의 한 부분을 떠나보내는 작은 의식을 치르는 셈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해체 단계에 해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 다음 2단계는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건 한 14일 정도 권장하고요. 매일 한 15분 정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이 태어나려고 하는가? 또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죠.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것들, 이미지, 단어, 문장, 감정, 신체 감각, 심지어 음악 소리까지 이걸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록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특별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징, 주제 혹은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골라서 표시해두는 겁니다. 이것이 응고 단계의 씨앗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3단계는 미세 행동입니다. 이것도 한 14일 정도 해보는 건데요. 2단계에서 발견한 그 반복되는 상징이나 주제 한두 개를 선택해서요. 아주 작고 부담 없는 대략 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행동으로 연결해보는 겁니다. 아까 예시처럼 능동적 상상에서 숲, 아이, 가르침 이런 주제가 반복됐다면 이번 주말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동네 도서관에서 자연교육 관련 책을 좀 찾아보거나 관련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찾아보는 정도의 작은 행동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행동의 성공 여부를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그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지표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슴 부위가 따뜻해졌는지, 예상치 못한 집중력이 생겼는지, 아니면 오히려 몸이 긴장되고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는지, 이 내적 공명, 즉 몸의 반응을 통해 그 방향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외부적인 성과에서 내부적인 울림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거 참 신선한데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통합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상징적 일정 관리예요. 일주일 계획표를 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위한 시간 외에 의도적으로 좀 비워두는 시간, 즉 부름이나 뚫림을 위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련해 두는 겁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30분짜리 빈칸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능동적 상상을 하거나 3단계의 미세 행동을 시도하거나 혹은 갑자기 찾아온 흥미로운 제안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에 한번 해볼까? 하고 예스라고 답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되는 거죠. 계획되지 않은 것, 내면의 속삭임이나 외부 세계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의도적인 빈틈을 삶에 만드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단계는 재점검 루프입니다. 주기는 월 1회 정도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한 달 나는 주로 불안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나를 막 밀어붙였나? 아니면 내면의 조용한 끌림이나 호기심을 따라 움직였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몸이 가장 편안하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지? 능동적 상상에서 발견한 상징들하고 연결된 미세 행동들을 꾸준히 시도해봤나? 이런 질문들이요. 한 5개 내외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단 한 달 동안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하거나 실험해볼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체 5단계 과정을 꿰뚫는 핵심 원리는 뭘까요? 그건 바로 외부의 인정이는 보상 같은 자아 동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요. 내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동기, 즉 영혼의 끌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키워나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내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목소리, 그리고 특히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당신만의 고유한 빛깔과 속도로 걸어가는 길, 즉 개성화의 여정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모습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네, 오늘은 큰 변화나 깨달음 뒤에 찾아오는 그 막막한 공허함이 실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동기를 만나기 위한 아주 귀한 준비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거나 서둘러 채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옥한 땅으로 여기고 의식적인 기다림과 내면의 미묘한 소리, 그리고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거의 나를 움직였던 낡은 동기들을 잘 애도하며 떠나보냐고 능동적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거기서 얻은 실마리들을 아주 작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그 길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머리가 아닌 몸의 느낌으로 확인해 나가는 이 섬세한 과정.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억지로 쥐어짜내는 에너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샘솟는 새로운 종류의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 수준, 당신 몸의 감각, 예를 들어 어딘가가 긴장되는지 혹은 이완되는지, 차가운지 혹은 따뜻한지, 무거운지 혹은 가벼운지, 이야말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나침반이 된다면 어떨까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 로드맵이나 과거의 습관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공명이나 이끌림 혹은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아주 작은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해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